오늘은 시청자분들의 댓글 중에 왜 수심이 낮은 수로나 강에서 겨울에 낚시를 안 하느냐, 그런 댓글이 보이고, 또 제가 주로 낚시하는 장소가 겨울철에는 수심이 어느 정도 깊은 저수지권 그리고 댐권에 깊은 곳을 공략을 하는 낚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수심이 깊은 저수지나 댐권이 없다라면, 얕은 이런 강이나 수로밖에 없다라면 어떤 장소를 어떤 채비로 공략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기 위해서 물고기를 낚으러 온 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얕은 수로는 수온이 내려가는 시즌,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온이 많이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낚시 여건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와중에 그나마 상대성으로 물고기가 나올 확률이 있는 그런 포인트가 어떤 곳인지, 그런 장소에서 어떤 채비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수온이 내려가는 시즌, 라인의 호수는 낮추고 웜의 크기는 작게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건 바로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사람들도 굉장히 추운 와중에 눈이 펄펄 내리고 영하 10도인데 운동장에 밥상에 밥을 차려 놓으면 밥이 안 넘어가죠. 추워서. 한겨울에 여러분들 꽁꽁 얼은 김밥을 먹으면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국물이 있는 걸 찾게 되는데, 베스 역시 수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 버리면 소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입안에 넣고 이거를 흡입할 것인지 아니면은 뱉어낼 것인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용하는 채비의 크기는 작게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웜만 작은 걸 갖고 가면 되지 왜 라인은 가늘게 쓰라고 합니까? 자, 여러분들, 내 채비의 캐스팅 거리는 바로 채비의 밸런스에 있습니다. 사용하는 채비가 굉장히 작고 얕은 수심을 공략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싱커를 쓰는데, 거기다가 라인을 두꺼운 라인을 쓰면은 아무리 캐스팅을 해도 안 날아가죠. 그래서 채비의 크기, 그리고 싱커의 무게, 라인의 호수, 낚싯대의 파워 역시 한 단계 아래로 가져가서 조금 더 섬세한 낚시, 그리고 끈기 있게 집중력 있게 하는 낚시가 바로 이런 얕은 수로에서 손맛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 채비는 오늘 미디움급 로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미디움급 로드에 라인은 카본 8파운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부득이하게 그냥 10파운드 있는 걸로 갖고 왔고, 라인은 카본 10파운드, 그리고 사용하는 채비는 3.5인치 굉장히 작은 호구어, 그리고 텍사스 리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곳은 지금 여러분들 그 시야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중간에 거뭇거뭇하게 수초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초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초 속에 채비를 넣고, 프리리그 같은 경우에는 채비의 분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싱커가 수초를 타놓고 오면 뒤에 바늘이 걸려버리고 이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수초 속을 잘 관통하기 위해서 총알 싱커가 달려있는 가벼운 텍사스 리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수심이 얕은 장소에 스쿨링이 없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여러분들, 크게 스쿨링이란 개념은 고기들이 어느 정도 많이 모여있는 개념을 가지고 스쿨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심이 얕은 수로 역시 상대적으로 깊은 곳, 아니면은 수초가 많이 모여있는 곳, 이런 곳은 고기가 모입니다. 왜냐면 그거는 베스라서 모이는 게 아니고, 어떤 물고기든 간에 수온이 내려가는 시즌, 보다 안정적인 수심대,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온이 조금이라도 높은 장소에 모이는 건 베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떤 물고기든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런 얕은 수심에 전체적으로 수심이 평탄하다,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그럼 어디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하루 중 햇살이 가장 많이 받는 곳. 뭐 햇살이 많이 받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들, 수초가 자라나는 걸 보면, 수초는 기본적으로 수온이나 어느 정도 태양빛이 들어가야지만 자라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초가 있는 장소는 그 인근에서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고, 그리고 산소가 풍부하고
그 수초 자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분명히 태양빛이 투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덮어놓고 그러면 수초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자, 수초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좋은 장소는 맞습니다. 하지만 수초가 있고 그 인근에 수심이 변화되는 장소, 즉 채널이 뭐냐? 어도입니다. 물고기들이 지나다니는 길.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내가 물고기여도 저는 항상 안전한 길로 다니겠죠. 우리는 뭐 새길로도 다니죠, 사람들은. 하지만 베스들은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동을 할 때는 항상 가장 안전한 길, 즉 어디냐? 채널, 물골로 이동을 합니다. 물골 옆에 있는 수초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포인트, 그런 수초대가 있는데 수초를 툭 치고 나오니까 지형의 변화가 생기면서 잔돌도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곳이고, 그 인근에 보니까 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생활 폐수가 나오는 따뜻한 물이 들어온다. 그것은 바로 이런 수로권 낚시에서 놓치면 안 될 그런 포인트죠. 그런 곳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있으면 그건 역시 스콜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트 낚시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요 근래 카약을 가지고 낚시를 좀 했었는데, 제가 하루에 보는 고기의 양은 수백 마리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오군 탐지기만 있고 보트 낚시만 하면은 물고기를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 물고기 중에 바람이 부는 방향, 바람이 본류가 아닌 바람이 연안으로 불어야 되고, 그리고 태양빛이 어느 정도 투과가 돼야 되고, 그 머물러 있는 물고기 근처에 고기들이 활성도를 가질 빙어무리가 근처에 있어야지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수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물속에 수초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물색이 좋다고 무조건 입질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수온이 낮은 시기에는 한 이틀 정도 날이 따뜻해서 고기들이 어느 정도 활성도가 올라오고, 그 활성도가 올라온 고기들이 연한 수초에 붙어서 작은 물고기를 아주 소심하게나마 먹이 활동을 할 때 나는 굉장히 예민한 그런 채비를 가지고 그 물고기를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고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낚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겨울철이 되면 영상을 대형 댐이나 대형 조수지 같은 곳에 찍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먹을 의지가 있는 애들을 공략하기 위함입니다. 얼음이 얼어도 물고기는 나옵니다, 여러분들. 낚시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 베스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쉽게 잡느냐 아니면 어렵게 잡느냐, 그 차이인데, 저는 오늘 이 수로에서, 이 수로 물이 지금 물에 유속이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지금 물이 흘러가서 어느 정도 여기 물에 유속도 있고, 수면을 자세히 보면 작은 물고기가 움직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얕은 수로에서 공략 방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고기가 붙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장소에서 최대한 느리고 섬세하게 낚시를 해야 된다는 거. 어떤 채비로? 바로 소프트베이트 채비로. 이거 나는 웜낚시 하기 싫습니다. 나는 찢어지는 거 싫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제가 지금 소프트베이트 낚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먹으려고 하는 애들을 노리는 낚시고, 반대로 급작스러운 움직임을 통해서 반사적인 입질을 받는 방법, 바로 작은 크랭크베이트나 소형 지그 스피너나 이런 채비를 가지고 수초를 탁탁 건드려서 수초 안에 있는 고기들이 반사적으로 올라와서 입질을 탁 받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는 필드, 여러분들의 가는 필드의 상황이 너무 바닥이 깨끗한 그런 상황이면 실제로 하드베이트를 써도 조과가 그렇게 안 좋을 거고, 반대로 장애물이 잘 발달되어 있다라면 캐스팅을 잘못해버리면 비싼 하드베이트가 끊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저수온기 낚시를, 수로에서 저수온기 낚시를 하실 때는 어느 정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공략하는 이 얕은 포인트에 베스가 있을 거다. 베스가 있는데 과연 어디에 있느냐? 자, 저런 상대적으로 물속에 있는 수초, 가의 연안에 있는 육초대 근처에 고기가 있을 거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수초나 이런 육초대는 베스들의 은신처 역할을 하고 상대적으로 그 인근은 수온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데이터를 갖고 집중력 있게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 종일 공략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가장 좋은 시간. 자, 여러분들
수온이 낮아지는 동절기 시즌 이런 수로는 언제가 좋느냐? 바로 오전 시간보다는 오후 시간대가 좋습니다. 오후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 그때가 수심이 얕기 때문에 태양빛에 의한 반응도 좋아집니다. 한 3일 정도 날이 따뜻해버리면 상대적으로 이런 얕은 수로의 물고기들도 활성도가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낚시를 하실 때는 일기예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 수심이 낮으면 낮을수록 고기들은 그만큼 더욱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얕은 수로에서 하는 낚시, 크게 여러분들 얕은 수로에서 내가 가야 되는 장소가 얕은 수로밖에 없다라고 하면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상대적으로 수심이 어느 정도 깊으면서 수초 같은 장애물이 잘 형성되어 있는, 물꼬를 끼고 있는, 물이 맞고 나서 물이 어느 정도 고여 있어서 물의 흐름이 없는 그런 장소에서 낚시를 하면 어렵지만 그래도 입질 받을 확률을 높입니다. 근데 뭐 항상 낚시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우리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겨울철에 주로 대형 댐이나 저수지, 대형 댐에서는 뭐 카약을 많이 타죠. 그런 낚시를 하는 이유가 얕은데 고기가 없는 게 아니고 깊은 곳에 활성도 있는 고기를 낚는 방법이 더 쉽기 때문에 그 낚시를 하는 겁니다. 굳이 수로에서 낚시를 해야 된다면 장애물을 찾는 게 가장 좋죠. 장애물을 찾고 아주 작게 해서 먹일 것인지, 첫 번째 방법, 아주 작게 예민하게 해서 먹일 것인지, 아니면은 반대로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반사적으로 공격을 받는 방법, 하드베이트를 써서 급작스러운 액션을 만들 건지, 이 두 가지의 패턴으로 낚시를 하시면 어려운 와중에 물고기를 낚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냐? 바로 필드의 상황이 가장 좋아지는 12시에서 3시 사이, 적어도 이틀 정도 날이 따뜻했고 3일째까지 날이 따뜻한 그런 날씨에 나와보시면 그래도 좋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얕은 수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수초를 어떻게 찾느냐, 요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요렇게 수심이 얕은 장소에서는 조금만 높은 데서 올라와 보면 물색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물색이 틀려요. 수초가 있는 장소는 물색이 좀 더 짙죠. 그래서 여기는 수초가 없는 거 아닌가, 처음에 진입하실 때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위에서 이렇게 보시고 물색이 틀린 장소를 찾는다면 분명히 그 인근은 수초가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시기 전에 높은 장소에 올라가서 어느 지점에 물색이 변화가 되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경광 선글라스를 끼는 거기도 하죠. 자, 지금 캐스팅은 여러분들 굳이 멀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노리는 지점이 정확히 수초이기 때문에 수초에 최대한 바짝 붙여서 공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액션은 어떻게 주느냐? 자, 이런 얕은 장소는 폴링 바이트가 잘 안 들어옵니다. 루어가 떨어지는 범위가 너무 짧기 때문에 떨어질 때 입질은 거의 안 들어와요. 채비가 바닥에 도착을 하고 아주 천천히 이렇게 느린 드래깅을 한번 합니다. 여기는 지금 수초 끝에 돌이 있네요. 돌 하나 타놓고 나서 라인을 일부러 견제를 풀어줍니다. 견제를 풀어주고 기다려요. 왜냐? 왜 더 기다리느냐? 그만큼 베스의 움직임도 많이 떨어졌을 거니까. 자, 돌 하나 타놓고 나서 또 기다리고. 자, 베스의 활성도가 떨어지면 떨어질 만큼 제가 운용을 하는 루어의 속도도 늦어져야 됩니다. 눈높이에 맞춰져야 됩니다. 베스는 먹을 의지가 없는데 나만 계속 빨리 액션을 준다고 해서 낚시가 되는 게 아니죠. 베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 베스의 움직임이, 여기는 수심이 이만큼 낮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좋은 장애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수초 끝에 작은 돌이 있는데 이런 데는 물고기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고기들한테 한번 자극을 줘봅니다. 어떻게? 급작스러운 액션으로. 자, 촥촥 치면은 루어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움직이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근처에 있는 베스가
공격을 할 확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 수로에 요런 수로 낚시가 좀 수온이 많이 낮아지는 시즌에는 힘듭니다. 특히나 여기는 뭐 수초 같은 장애물이 있는데, 수초 같은 장애물이 없다라면 더욱더 힘듭니다. 물속에 수초가 없다면 갈대 끝, 이렇게 발 앞에 요런 포인트, 지금 여기는 물이 맑지만 물이 탁하다면 요런 장소에도 고기가 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와중에 상대적으로 좋은 자리를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자리, 해를 많이 보는 자리, 수초가 있는 자리, 수심이 변하는 자리,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제가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찾아야죠. 대략적인 방법은 그렇고, 내가 가는 주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이런 수로 말고 대형 댐이라든지 저수지가 있다, 그러면 굳이 이런 수로에서 낚시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낚시가 힘든 걸 아는데 내가 꼭 수로에 가서 꼭 잡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어려운 와중에 이런 좋은 장소를 찾고 일기예보를 잘 보시고 한 이틀 정도 날이 따뜻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예민한 섬세한 채비를 이용을 해서 그 장애물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채비를 가지고 낚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면서 제가 가는 필드도 어느 정도는 한정적입니다. 대형 댐 그리고 대형 저수지 위주로 낚시를 가는데 그동안 뭐 카약을 또 많이 탔는데, 여러분들 아씨 카약은 나하고 좀 동떨어져서 저거는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필드에 가서 많이 모여있는 베스, 스쿨링이 되는 베스, 위성지도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그런 영상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한국스포츠피싱협회 KSA 그리고 바티스 컴퍼니 아이러드 프로셋 배종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